네, 박상규 의원 발언처럼요. 인요한 혁신위원장 비대위를 언급하면서 얘기를 마무리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은 어떻게 보세요? 필요하면 해야죠. 이 지도부가 결단을 내리거나 본인들도 결단을 내리거나 아니면 보충하거나 아니면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원희룡 장관님 그런 아주 신선한 바람 불고 좀 이르지만 한 장관도 거기에 몫을 좀 해주십사라는 거를 개인적으로 제가 메시지를 그건 문자 보냈습니다. 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의견에 대해서 제가 평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최준봉 교수님, 인요한 혁신위원장에 이어서 한동훈 장관의 답변까지 들어봤는데 한동훈 장관은 여전히 원론적인 얘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렇죠. 근데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 강력하게 요청을 할 거예요. 대통령에게.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상황을 보면 뭔가 그 새로운 인물에 대한 영입이 필요한 상황이죠. 물론 저는 한동훈 장관은 이미 정치인의 행보를 하고 있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이제 장관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뭔가 변화를 시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선거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레임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에서 강하게 요청을 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로서 어쨌든 지금의 여당에서 가장 이제 대선 후보로서 지지율이 높은 상황이니까 그런 이제 인지도, 인기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활용할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포기할 수 없는 카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네. 아마 지금은 시점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제 시점에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다른 장관들은 이미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지만 한동훈 장관은 시점을 보면서 중요한 시점에 뭔가 큰 이벤트와 함께 등장하는 그런 모습을 그려주는 것 이것이 결국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총선에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의 출마는 거의 기정사실화됐다. 다만 시점과 어떤 역할을 맡을지 하는 부분에 대한 조율이 지금 진행 중인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한동훈 장관은 총선 출마설에 또 정치권의 이목이 쏠려 있는데 여론은 어떤지 볼까요? 한번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보겠습니다. 네, 한동훈 장관 국민의힘 총선 출마에 대해서 찬성이 51%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일단 저 수치만 놓고 보면 보통 우리가 이제 30대 중간에 이제 중도층 30 정도 봅니다. 네. 근데 지난번 이제 우리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를 보시면 그때 이제 사실은 국민의힘 자체가 민주당에 비해서 거의 60대 30 정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보면 중도층들이 상당 부분 이제 한동훈 장관의 출마에 찬성하고 있다. 이게 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51%나 된다는 것 자체는 중도층들 중에서 상당 부분이 어떤 이 한동훈 장관 3분의 2 정도가 이제 한동훈 장관 출마에 대해서 긍정적인 모습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의 결과를 아마 저런 관심으로 좀 바라볼 겁니다. 저런 경우가 되면 네.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해볼 만하겠죠. 자, 그렇다면 그 한동훈 장관이 가지고 있는 파괴력이라는 건 지금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어떤 국민의힘의 얼굴의 모습과 이 한동훈 장관이 당에 들어와서 뭔가 하는 모습이 국민은 다르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그만큼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이거는 또 하나의 어떤 이 세대 교체의 의미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즉 정치권이 지금 지난 21대 국회 정말 너무나 싸웠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불신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동훈 장관 대표되는 지금은 나이는 딱 50이지만 사실은 586 기득권에 대한 어떤 이 세대 교체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스타일에도 주목되는 게 있어요. 굉장히 친절하면서도 똑똑하고 자신의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예. 그러면서도 국민들의 어떤 가려움을 긁어줄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로서는 정치가 좀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모습이 저는 한동훈 장관에 굉장히 투영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어떤 모습들을 국민의힘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이제 끌어안아야 되는데 그렇지만 또 기존의 기득권은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유지하고 싶은 기득권이 있고 이 싸움이 아마 저는 곧 이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국민의힘 영남 중진 가운데 처음으로 내년 총선에 수도권 험지 출마를 예고했던 하태경 의원, 정치 1번지 서울 종로에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당내에서는 또 엇갈린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도 더 큰 정치인으로 아마
성장하려고 하시는 그런 생각이 있으실 거고 종로로 출마하는 것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선거의 컨셉과 그리고 상대방이 누가 나올지에 대한 예상과 이런 걸 해서 여기에 가장 적합한 후보를 당이 이렇게 지정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중요한 지역은 그런 거. 하태경 의원한테 그 수도권 험지 출마한다 그랬을 때 의원님 존경합니다. 이렇게까지 문자를 바로 보냈다니까요. 네. 근데 지금은 그 문자 취소합니다. 이렇게 보내고 싶어요. 네, 설전 변호사님, 네. 긍정적인 반응이 별로 없네요. 그러니까 그 기대에 못 미쳤다라는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초에 하태경 의원이 정말 본인의 그 따뜻한 곳이죠. 부산 해운대구를 버리고 그다음에 버렸다는 표현보다 거길 떠나서 수도권 험지로 가겠다 출마를 했었을 때만 해도 상당히 국민의힘 자체적으로도 좋은 카드다. 특히나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에서 정말 얼마 되지 않은 스피커거든요. 정말 양질의 스피커고 어찌 보면 중도 확장성도 있고 그런 편입니다만은 오히려 이번 종로를 선택했다는 것은 현재 국민의힘의 현역 의원이 최재형 의원이 계신 곳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또 가서 그것도 신인에 불과한 어떤 최재형 의원을 제끼면서까지 굳이 종로를 출마한다는 것이 과연 국민의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영역을 확장한다는 면에서 본다면 과연 이것이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참 실망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최근에 인터뷰를 보면 또 거기에 이제 좀 어찌 보면 구질구질하다는 표현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민주당의 임종석 전 의원을 또 이제 끌어들여요. 네. 같이 친구인데 우리가 같이 운동권 친구인데 이제 한번 국민들의 평가를 지금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누가 잘 살았는지. 누가 인생을 잘 살고 잘 못하고 정치인으로서 잘 하고 못하고를 꼭 이런 데서 평가를 받아야 됩니까? 나름대로 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찌 보면 이제는 586 그만 좀 하자. 세대 교체를 이뤄야 되는데 또 586의 대표적인 인사인 임종석 실장을 본인의 지역구로 끌어들여서 그렇게 본인이 한번 연명을 하려는 건지는 본인이 이긴다는 저는 장담도 못합니다만은 하태경 의원의 어찌 보면 지금 처음에 내세웠던 어떤 대의가 많이 사라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하태경 의원의 반론도 한번 보겠습니다. 원희룡, 한동훈 출마설 나올 때는 종로가 험지고 하태경이 나오면 험지가 아닌 거냐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박상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즉각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태경이 나오면 험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설주환 변호사 설명으로도 충분합니다만은 반드시 종로를 사수해야 하는 곳이라고 했어요. 이 말을 뒤집어서 보면 거기가 사수가 안 될 거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지금 지키고 있는 국민의힘의 최재형 의원이 볼 때 이 굉장히 불쾌한 얘기거든요. 나로서는 못 지켜진다는 소리구나. 그러면 초선 의원으로서 지금 거기서 당선이 되고 좀 잘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본인도 얘기하고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좀 선배님 비키시고 여기는 저 정도 돼야 사수가 가능합니다. 이런 얘기니까 이 자체가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인천 계양을로 가서 이재명 대표하고 한판 붙겠다고 하면서 지금 상당히 그 주목을 끌었잖아요. 종로 출마는 둘째 얘기고. 그러면 본인도 원장관이 민주당 1인자하고 가서 붙겠다고 하니까 나는 민주당 2인자로 평가되는 정청래 의원 정도하고 한번 붙어보겠다. 이렇게 물론 그것은 방향을 제시할 뿐이지 꼭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이게 화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벌써 언론에서도 쓰기도 좋고 그림 만들기도 좋아요. 그런데 굳이 우리 의원이 하고 있는 데를 간다? 숫자로도 안 맞아요. 종로에서 왜 싸웁니까? 그리고 종로가 무슨 그런 명망가들이 싸우는 데가 아니에요. 종로는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시그니처 선거구란 말이죠. 그런 데를 내가 차지해서 삼선에서 훨씬 더 몸집을 키우고 뭔가 다음을 바라보겠다 이런 느낌을 강하게 주는 건데 빨리 좀 철회하고 하태경 의원이 파이팅이 좋거든요. 그렇게 좀 제 길 좀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태경 의원에 이어서 계속해서 험지 출마 얘기가 나올지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